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몬테나 주립대학교의 철학 교수 돈 드미트리아테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 박사가 나눈 대화 영상인데요. 아, 그 유명한 두 분이죠. 네, 청취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두 지성의 논리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달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대진이죠. 한쪽은 무신론에 끌리지만 스스로를 파트타임 무신론자라고 부르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고요. 네, 다른 한쪽은 평생 과학과 수학에 몸담으면서 자신의 신념을 변호해온 학자입니다. 이 대화가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 이걸 넘어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지, 또 이성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와, 이 대화 정말 시작부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그렇죠. 돈 교수가 던진 첫 질문부터가 뭐랄까 굉장히 뼈아프죠?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믿고 있지? 내가 만약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이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맞습니다. 자기는 특정 종교 없이 자랐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내가 뉴델리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도였을 거고. 파키스탄이었다면 무슬림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지리적 운에 따라 결정된다면 대체 어느 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냐?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그렇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비유까지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우주적 복권에 당첨돼서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는 생각이 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생각보다 삶을 훨씬 더 마법처럼 만든다. 아, 그 비유. 아주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네, 마치 누가 결과를 조작해 놓은 복권보다 정말 공정하게 경쟁해서 당첨된 복권이 더 짜릿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해진 운명보다 우연한 기적이 더 경이롭다는 그런 감성이죠. 듣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네?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치지 했는데 레녹스 박사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주장을 뒤집습니다. 네, 그 호주의 유명한 철학자 피터 싱어와의 일화를 꺼내들죠. 네, 맞아요. 싱어가 레녹스한테 당신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답니다. 딱 동 교수가 말한 지리적 온 논리네요. 바로 그거죠. 그러자 레녹스가 싱어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요. 당신의 부모님도 무신론자였습니까? 싱어가 그렇다고 대답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녹스가 이렇게 응수하죠. 그렇다면 당신 역시 분호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체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이군요. 와, 싱어가 당황해서 아니 무신론은 신념체계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니까 레녹스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당신이 무신론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잠깐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죠. 보통 무신론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레녹스는 아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것 또한 하나의 적극적인 믿음이고 신념체계다라고 프레임을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태어난 것 때문에 믿는 거야 라는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거죠.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네요. 네, 그 주장이 특정 종교의 진실성을 약화시킨다면 무신론의 진실성도 똑같이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운동장을 펑펑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에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1라운드는 이렇게 믿음의 출처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는데 2라운드에서 레녹스가 완전히 예상 밖의 잽을 날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논의가 정말 깊어지죠.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성 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 부분이 이 대화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레녹스가 동료 과학자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대요. 당신은 무엇으로 과학을 합니까? 그럼 뭐 대부분 뇌로 하죠 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그럼 레녹스가 이어져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네. 그 뇌는 당신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런 목적도 설계도 없는 그저 생존만을 위한 맹목적인 과정의 산물 아닙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뇌가 내리는 결론, 예를 들어 무신론이 진리다라는 그 결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도발적인데요. 너의 뇌는 믿을 수 없는 진화의 산물이니 그 뇌가 하는 생각 자체를 믿을 수 없다니. 그렇죠. 이건 과학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잖아요. 너무 과격한 논리 비약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레녹스가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논리비약이 아니라 유물론적 무신론이 가진 필연적인 자기 파괴적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파괴적 결론이요? 네, 스스로가 딛고 서 있는 발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찰스 다윈조차 말년에 비슷한 의심을 했거든요. 아, 다윈도요? 네. 그가 직접 끔찍한 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숭이 같은 하등한 동물의 마음에서 진화한 인간의 마음이 과연 우주의 진리 같은 걸 파악할 만큼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심이었죠.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이성이라는 도구 자체가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가지를 내가 톱으로 자르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와. 그래서 세계적인 무신론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조차 비슷한 고민을 토로했어요. 모든 정신적인 것이 결국 뇌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환원된다면 거기에는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요. 레녹스의 공격이 정말 매섭네요. 자, 그럼 수세에 몰린 돈 교수가 어떻게 반격에 나서는지 궁금한데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유명한 논쟁거리인 설계 논쟁을 다시 테이블 위로 꺼내듭니다. 아, 그거요.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유비. 네, 맞습니다. 길 가다 시계를 발견하면 이걸 만든 시계공을 떠올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인간의 눈이나 뇌처럼 훨씬 복잡한 걸 보면 당연히 설계자를 떠올려야 한다. 이 논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돈 교수는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해요. 그건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믿음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그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설계되었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믿음의 영역 아니냐는 반박입니다. 이것도 꽤 설득력이 있죠. 네, 있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레녹스가 논의의 차원을 완전히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오, 좋습니다. 기계적인 설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죠. 대신 정보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라면서 판을 바꿔요. 정보와 언어요. 네. 예를 들어 식당 메뉴판에 로스트 치킨이라고 적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맛있는 로스트 치킨이요. 이 글자를 종이와 잉크의 물리화학적 속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글자들이 배열돼서 로스트 치킨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 언어 체계를 이해하고 사용하려는 지성이 반드시 개입해야만 하거든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걸 즉시 알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겁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생명의 핵심인 DNA에 가져오는 거예요. 아, DNA는 그냥 화학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A, T, G, C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정교한 정보 또는 코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려 35억 개의 글자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코드죠. 레녹스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새겨진 이 DNA 코드가 나는 언어다. 따라서 나를 쓴 지성이 존재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물리법칙만으로는 이 정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 과학적 발견이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과 강력하게 공명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우주의 시작이 물질이 아니라 의미와 정보를 담은 말씀, 즉 지성이었다는 세계관을 현대 생물학이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논쟁이 정말 점점 더 깊어지네요. 이쯤 되면 돈 교수가 어떤 반론을 펼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돈 교수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이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저명한 무신론자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공격이죠. 아, 혹시 누가 설계자를 설계했는가? 이 질문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더 복잡한 존재에 의한 설명의 문제죠. 의식이나 생명처럼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겠다고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한 존재인 신을 끌어들이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큰 문제로 떠넘기는 거다. 이 주장이죠. 네, 오콤의 면도날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복잡한 신을 가정하는 것보다 단순한 물리법칙에서부터 복잡한 생명이 서서히 창발했다는 설명이 훨씬 더 우아하고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반론인데요. 설명은 설명 대상보다 더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거든요. 레녹스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나요? 네, 상식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레녹스는 바로 그 상식적인 규칙 자체에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규칙 자체를 거부한다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레녹스가 과거 도킨스와의 공개 토론에서 썼던 아주 재치 있는 예시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요. 네.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책 만들어진 신, 그 자체를 예로 듭니다. 자, 이 책
복잡한 결과물인가요? 그럼요. 수많은 논증과 데이터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지적 결과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복잡한 책의 원인, 즉 이 책을 존재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책 그 자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한 리처드 도킨스의 뇌와 지성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과물보다 그 원인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네요.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래머가 훨씬 복잡하죠. 그렇죠. 특히 언어나 정보가 개입된 영역에서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만 원인은 결과보다 단순해야 한다는 규칙을 절대적인 것처럼 적용하냐고 레녹스는 되묻는 겁니다. 와, 그러니 복잡한 DNA 정보 코드의 기원으로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주적 지성을 가정하는 것이 전혀 비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거죠. 이 반박에 동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적어도 이 영상에 담긴 대화에서는 뚜렷한 재반박을 내놓지 못하고 잠시 말을 잃지 못합니다. 와, 정말 숨막히는 지적 대결이었네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마법 같은 존재다라는 관점과 나를 생각해 하는 이성 자체가 지적인 근원을 가리킨다는 관점의 정면 충돌이었어요. 네, 이 대화의 핵심은 결국 모든 논쟁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이요? 네, 모든 것이 의미 없는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레녹스의 주장처럼 의미와 정보를 담은 말씀, 즉 지성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것인가. 레녹스는 현대과학, 특히 DNA의 정보적 특성이 후자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셈이죠. 이 논쟁이 청취자분께도 많은 생각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만약 오늘 살펴본 레녹스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잠시 가정해 본다면, 즉 이성과 언어의 존재가 우주적 지성을 암시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곧바로 또 다른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처음에 돈 교수가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 악과 고통의 문제죠. 맞습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부조리하고 극심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어쩌면 신의 존재 여부보다 더 어렵고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오늘의 이 지적인 탐구가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